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53페이지의 실무 사례를 통해서 우리 사례에 있는 사원들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의 사원 등록에 등록하면서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천징수의 근로소득 관리 쪽에 보시면 사원 등록 메뉴가 있습니다. 자, 사원 등록 메뉴에서 자, 사원을 우리 교재에 있는 사례를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백두산 관련되는 사원입니다. 사원 주민등록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기본사항, 부양가족 명세 추가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사항 입사 연월일부터 시작해서 국외근로 생산직 여부 관련되는 정보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되는 부분은 표준 보수 월액이나 기준 소득 월액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보험은 대표자이기 때문에 대표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로 하시고요. 대표자 여부에서 여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양가족 명세 탭으로 들어갑니다. 자, 부양가족 명세 탭으로 가면 본인은 그러니까 무조건 공제가 되죠. 그래서 기본공제에 보시면 본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사랑 프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면 나이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자동으로 계산된과 동시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그 다음에 추가공제에 해당되는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자녀, 6세 이하 출산, 입양 이 내용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양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다음 등록하실 때 우리 프로그램에 연말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연말관계라고 하는 부분은 하단 부분에 당구장 표시로 나와 있죠. 연말관계라고 해서 연말정산할 때 그러니까 소득자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득자 본인은 0번, 백두산이 본인이죠. 그래서 0번으로 되어 있고요. 1번은 소득자의 직계존속, 2번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3번 배우자, 4번 직계비속, 5번 직계비속 중에 자녀나 입양자가 아닌 위탁아동이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6번 형제자매, 7번 수급자, 8번 위탁아동, 뭐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맞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배우자 있습니다. 배우자 한라산 65년생이고 소득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배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배우자 52세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가면 배우자로 선택이 됩니다. 연말관계가 3번이기 때문에 3번 배우자이기 때문에 기본공제에서는 2번 배우자로 자동 분류가 될 겁니다. 자동 분류가 되고 만약에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부로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부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백리산은 기본공제 백두산의 자녀죠. 자녀는 나이가 32세가 됩니다. 32세인데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일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선택할 때 20세 이하냐 60세 이상이냐 장애인이냐를 선택을 해줍니다. 근데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공제에서 장애인으로 선택하시면 우리 그 추가공제에 장애인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장애인 종류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증 환자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 표시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1, 2, 3번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선택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애인 복지법에 해당이 된다면 장애인 복지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부, 이영산 며느리입니다. 며느리는 직계비속에 해당이 되지 않고 직계비속인 자녀나 입양자가 아닌 나머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5번으로 선택을 합니다. 5번으로 선택하고 나이가 31세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며느리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장애인이 중증 환자인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인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한산 자녀가 되겠죠. 자녀고 8세입니다. 8세이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됩니다. 백악산 마찬가지로 15세고 20세 이하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에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백봉산 그러니까 소득자의 직계존속이죠. 직계존속 86세 즉 60세 이상의 기본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경로우대자의 그러니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표시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추가사항 탭으로 가면 회계처리에서 그러니까 계정과목 코드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정과목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나중에 이제 근로소득에 대한 회계처리, 자동 회계처리를 할 때 계정과목을 그러니까 활용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여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여부, 적용 대상자라고 하면 추가사항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여부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백두산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자, 소득세 적용률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교재 51페이지가 됩니다. 자, 원천징수세액 적용 비율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과 연말정산 때 연말정산에서 나온 정확한 세금하고 비교해서 추가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기보다는 환급세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추가납부세액이 많이 나옵니다. 추가납부세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원칙은 원천징수를 할 때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만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때 원천징수한 거를 나는 미리 조금 더 원천징수를 하겠다. 아니면 나는 환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 적게 원천징수를 하겠다라는 걸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그게 80%와 120% 범위 내에서 에 따라 갖고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원천징수할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100%, 80%, 120%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 과정이 추가사항에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53페이지의 사례에 백두산시는 소득세 적용률을 100%로 하기 때문에 그냥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4페이지의 두 번째 안기형입니다. 안기형 내용 동일하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사항 동일하게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 안기형시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직에 표시를 해주시고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전년도 총급여액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년도 총급여액은 우리 F8번 부양가족 불러오기에 역삼각표를 눌러보시면 전년도 총급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총급여를 불러오는데 사원 코드와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에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때문에 전년도 급여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부양가족 명세 쪽에 등록을 합니다. 배우자 이미수. 자, 이미수 총급여 4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450만 원은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안철이 23세죠. 23세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로 선택을 합니다. 안철이는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철이와 관련해서 우리 특별세액공제 적용되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또는 그 기부금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면 안처리에 대한 인적사항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을 하실 때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안영희는 5세고요. 20세 이하입니다. 20세 이하고 자녀에 해당이 됩니다.
6세 이하니까 6세 이하 자녀와 6세 이하에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표시가 되면서 출생 입양 부분에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가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있기 때문에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적용되는 안영이가 첫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첫째에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철이가 만약에 장애인이었다라고 하면 둘째가 되겠지만 안영이가 실질적으로는 둘째이긴 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자녀로는 첫째이기 때문에 그냥 첫째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창식이 되겠습니다. 송창식도 마찬가지로 기본 사항에서 동일하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생산직 여부에서 생산직으로 표시를 했고요. 전년도 급여 2,450만 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F8 부양가족 불러오기 명세 역삼각표 눌러서 전년도 급여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양가족 명세에서 송창식 등록을 합니다. 자, 송명구는 그러니까 직계 존속이고요. 장애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종류는 중증 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12월 30일 날 치료가 완료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가 치유 완료된 경우에는 제가 앞 시간에 그 부분은 설명은 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장애 치유가 완치되는 경우에는 완치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송명구 씨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는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백나연은 모친이죠. 모친인데 59세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친은 기본공제 대상자는 될 수는 없지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진열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92세고요. 60세 이상에 해당이 되고 경로대에 적용이 됩니다. 당해연도 11월 달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삼촌 송명덕 56페이지에 송명덕인데 삼촌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우리 사원 등록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 추가 사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득세 적용률이 80%로 우리 등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항에서 소득세 적용률 80%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7페이지에 속리산 사원입니다. 속리산 사원도 기본공제 사항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 속리산 사원은 관리 직원이기 때문에 뭐 국외근로나 생산직 해당 여부 없습니다. 자, 부양가족 명세 쪽에서 본인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만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추가 사항에 보시면 감면이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일자가 2015년 5월 10일부터 2018년 5월 10일 사이에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면율이 50%가 됩니다. 16년도에 취업한 친구들은 70%고요. 그렇지 않는 15년도에 취업한 친구들은 50%입니다. 자, 감면 입력이 있습니다. 감면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급여 입력과 연말 입력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에 50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원 등록 중에 추가 사항에서 감면 여부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급여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매월 급여 대장 작성 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연말 입력을 선택하게 되면 감면 규정을 매월 급여 지급 시에 적용하지 않고 연말 정산 시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급여 입력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자, 미리 급여 자료 입력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분 급여 자료 제가 이미 등록을 해놨습니다만은 속리산 직원 같은 경우에 감면율이 50%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감면 입력을 연말 입력으로 제가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면 적용을 연말 입력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자,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1월달 자료를 불러오게 되면 자, 속리산 직원은 감면이 연말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연말 정산 때 한꺼번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연말 때 한꺼번에 적용된다라는 의미가 속리산 직원의 세금을 보면 소득세가 25,090원입니다. 그죠? 25,090원인데 자, 감면을 매월을 급여 입력으로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면 25,090원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1월달 자료를 불러오게 되면 속리산 직원이 50% 이게 이제 세금을 재계산을 해야 되는데 재계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뭡니까?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사원에 대해서 현재 사원에 대한 지방소득세하고 소득세를 재계산하는 걸로 눌러주게 되면 사원에 대한 부분이 50% 적용했을 때 25,000원이었고요. 25,000원이었고 자, 이 부분을 연말로 해서 적용을 다시 해보면 연말로 해서 적용을 해보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연말을 적용을 했고 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계산 버튼을 통해 갖고 계산을 하게 되면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달라지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연말로 했느냐 당해 급여 입력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그 사원 등록을 통해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감면 규정 등을 적용하는 방식을 확인했습니다.